71까지. 했었어? 71 맞아?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활분극에 관여하는 이온은 누구다? 나트륨이온. 그 다음 재분극에 관여하는 이온은 칼륨이온. 일단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자극이 먼저 도착할 거야.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는 활동전이 그래프를 먼저 타고 올라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활동전이 그래프에서는 훨씬 더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72페이지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을 한 거야. 뉴런 내에서는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맞아, 전선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자극이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뉴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뉴런이 끊어지고 또 다른 뉴런이 있어. 자,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이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뉴런 내 이동이에요. 자, 뉴런 내 이동인데 이건 뉴런하고 뉴런 사이지 뉴런 간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뉴런 내 이동과 뉴런 간 이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뉴런 내 이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선으로 전기가 흐르듯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기적 전도라는 말이 있어. 전도라는 단어를 써야 돼. 전도라는 거는 접촉한 상태에서 뭔가가 이동하면, 우리가 열도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열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적 전도인데, 이건 그러면 전선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접촉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공간을 이동하는 거야. 근데 전기는 끊어진 상태라서 여기서 화학물질이 방출이 되면 화학물질이 이쪽으로 가서 자극 이동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전도가 아니라 화학물질이라서 화학적 전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라는 말은, 이동이라는 말은 둘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는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거,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뉴런과 뉴런 사이를 말하는데, 이렇게 뉴런이 다른 뉴런한테 영향을 주거나 뉴런이 다른 세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른 뉴런이 아니라, 이러면 운동 뉴런이 가서 여러분의 근육 세포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랑 접촉하면서 신호를 주는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시냅스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뉴런하고 뉴런 사이를 지나갈 때는 시냅스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전기적 전도, 화학적 전달. 그러다 보니 전기적 전도가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만약에 마리집 신경이라고 한다면 한 100에서 200m/s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사실은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했잖아. 굉장히 빨라. 하지만 둘이 비교하면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자극이 이동하다가 시냅스를 지나가면 자극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 쭉 연결된 것보다는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면 자극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자극을 주면 자극은 이렇게 끝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다 자극을 주면 이 끝으로 이 끝으로 양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뉴런 내에서는 자극을 준 곳에서 뉴런의 말단부까지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 하지만 뉴런 간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뒤에 오는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치로만 가야지 이렇게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라고 봐야 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래서 72페이지 표에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좋아. 이동 기작에다가 전기적 전도, 화학적 전달 쓰면 되고, 이동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양방향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곳은 마리집이 감싸고 있으니까 활동전이도 발생하지 않고 이온의 이동도 일어나지 않아서 달리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쓰면 되기 때문에 마리집을 지날 때가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르고, 마리집이 끝나고 나서 랑비의 결절에서는
자극의 활동 전이를 일으키느라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마리집에서 빠르게 간다. 라고 해서 마리집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 두 가지는 첫 번째, 마리집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리집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의 이동이라는 거는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마리집에서 전도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게만 그려놨는데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뉴런의 축삭 말단이 이렇게 겹치자. 확대해서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 있을 거야. 뒤에 오는 뉴런의 가지돌기도 확대해서 보자. 엄청나게 크게 확대를 한 거지. 그러면 얘가 시냅스야. 얘가 앞에 있는 시냅스 전 뉴런. 자, 얘는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 말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뒤에 있는 뉴런이니까 시냅스 후뉴런. 그럼 얘는 시냅스 후뉴런의 어디다? 가지돌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지돌기 또는 신경세포체 둘 다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수용체가 있어서 자극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자, 내가 그림을 왼쪽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후 뉴런이라고 했어.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할 때만 쓴 거야. 다른 문제에서는 오른쪽이 전 뉴런, 왼쪽이 후 뉴런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은 누가 전이고 누가 후인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 말단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있는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쌓이는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에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다.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축삭 말단에만 있어. 여기는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 뉴런인지 후 뉴런인지 판단하는 게 시냅스 소포가 있는 쪽이 전 뉴런의 축삭 말단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시냅스 소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인 거야. 그러면 시냅스 소포 안에는 누가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데, 자,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많지 않아요? 하나만 딱 일단 외워두십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가장 대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자, 이런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대기 중이야. 대기 중인데 지금 이곳으로 활동전이가 와서 도착을 한 거야. 활동전이가 도착하는 순간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변화가 생기겠지.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자마자 여기 있는 시냅스 소포가 점점 세포막으로 이동을 해요.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문이 열려서 자신의 막은 세포막한테 주고 여기가 열리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활동전이가 도착하면 시냅스 소포가 점점 다가가서 여기 딱 결합을 해. 결합을 한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게 열리면서 자신의 막은 이 뉴런의 막에다 주고 신경 전달 물질만 빠져나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열리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빠져나간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활동전이가 도착하면 시냅스 소포가 뉴런의 세포막과 결합을 해. 그럼 자신의 막은 뉴런의 막에다 주고 안에 들어있던 신경 전달 물질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은데 이쪽은 신경 전달 물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 뭐를 통해?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랑 신경세포체에는 지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냐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들이 이렇게 있어. 자, 얘네들은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인데, 자, 중요한 거. 얘는 1인 2역을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얘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할 거야. 근데 두 번째 역할이 있어. 얘가 나트륨 통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나트륨 통로로 작용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순간 얘가 나트륨 통로가 돼서 얘가 문이 열려.
그러니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열려. 결합하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자,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았어요? 안에 많았어요? 나트륨 뉴런의 바깥에 많았어? 안에 많았어? 뉴런 아니 나트륨. 소준아 지금 듣고 왔잖아. 나트륨은 바깥에 많았어? 안에 많았어? 그렇지, 바깥에 많았어요. 나트륨은 바깥에 많았어. 근데 지금 나트륨 통로가 열렸잖아. 그럼 나트륨이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 바깥에 많았어. 근데 나트륨 통로가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으로 들어가겠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70mV였어. 근데 바깥에 있던 나트륨인데 통로가 열리는 바람에 자꾸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세포 안쪽에는 나트륨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안으로 자꾸 들어가. 그럼 이게 마이너스 70이었는데 마이너스 75로 가겠어? 마이너스 65로 가겠어?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마이너스 65가 돼. 근데 계속 들어와. 마이너스 60이 돼. 더 들어와.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여기에 있던 전압 개폐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나트륨 통로는 어떤 통로였어?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안 열리고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확 열렸던 애지. 근데 축삭돌기. 자, 이렇게 봅시다. 축삭돌기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55가 되면 열리는 애들이었어. 근데 이렇게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 있는 나트륨 통로는 똑같은 나트륨 통로인데 전압값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하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해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온 거야. 많이 들어와서 얘가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갑자기 여기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전이가 생겨. 활동전이 생기면 여기로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해서 또 들어오고 얘가 옆으로 이동해서 또 들어오면서 활동전이가 다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로도 작용을 하고 나트륨 통로로도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나트륨 통로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55라고 하는 특정한 전압값 때문에 열리는 거. 특정한 전압값이 되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결합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 열리는 통로가 있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 결합 열리는 거야. 그러면 전압값 때문에 열리는 나트륨 통로는 어디에 존재한다? 축삭돌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반면에 신경 전달 물질 결합하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는 어디에 존재한다?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됐어요? 자, 거기 한번 세워봅시다. 과정. 활동전이가 축삭 말단에 도착. 활동전이가 축삭 말단에 도착. 시냅스 소포가 축삭 말단 쪽 세포막과 융합되고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 가장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면 확산을 통해 시냅스 후 뉴런으로 이동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농도차가 생기니까 확산을 통해 시냅스 후 뉴런 쪽으로 이동해. 가지돌기 또는 신경세포체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결합. 누가? 신경전달물질. 신경전달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누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오픈되고. 나트륨 통로.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뉴런 내로 유입되어 그 양이 역치전이 이상이 되면 새로운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누가 이동하는지, 누가 결합하는지, 누가 세포 내로 유입되는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 요거를 적어놓으세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기능 두 가지. 수용체로도 작용하고 나트륨 통로다. 그다음 나트륨 통로의 종류 두 가지. 전압값이 됐을 때 열리는 나트륨 통로, 화학물질, 신경전달물질이 결합했을 때 열리는 나트륨 통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옆에다가 적어두십니다.
여기 구하고 여기를 구하고 여기다 잡으면 이 끝까지 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지. 그럼 왜 한 방향으로만 이동되는지를 봐야 돼. 자, 자극에서 시냅스에서 자극의 이동이 한 방향으로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축삭 말단에만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냅스 속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냅스 속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가야 그 다음한테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얘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어디에는 없어요? 축삭 말단에는 없어.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가도 걔는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어디에만? 가지, 돌기와 신경 세포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거야. 자, 거기 2번 보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일방적 전달이라고 써있죠? 거기 기억과 니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이유, 기억과 니은을 적어주세요. 축삭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 존재. 축삭 말단에만 시냅스 소포 존재.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만 존재. 다시 말하면 어디에 존재하지 않아서? 축삭돌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그죠? 그럼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했다고 하자.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결합해서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계속 여기에 결합하고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야 돼? 어때야 될 것 같아? 결합하고 있어야 될까요?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떨어져 나가야 돼. 왜? 내가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봤어? 차가 온다는 신호가 나한테 왔어? 그래서 지금 차가 오고 있구나를 걔네로 보내. 근데 얘가 떨어져 나가야 저 멀리 오던 차가 여기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가까이 오고 계속 정보가 들어오지. 하나의 정보를 계속 받고 있잖아? 그럼 다른 정보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자리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럼 뭐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이전에 받은 정보는 전달을 했으니까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자극. 차는 가까이 오는데 나는 저 멀리 있는 자극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은 빨리 제거가 되고 다른 자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제거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냥 분해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을 아세틸산과 콜린으로 그냥 분해시켜버리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많았잖아. 많으니까 이쪽으로 갔겠지? 근데 가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떠나서 여기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애 다 가는 게 아니라 같아질 때까지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간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여기에 도착한 신경전달 물질, 여기에 아직 안 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 다 있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이미 흥분을 했으니까 이쪽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은 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떨어져 나오는 상황에 뭐하러 가. 그러다 보니 여기 있던 애들은 앞으로 여기 또 쓸 거거든.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 재흡수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 재흡수. 그래서 일부는 앞에 있는 뉴런에서 재흡수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신경 전달 물질 제거의 필요성은 다른 자극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미 받아들인 자극은 다른 애한테 신호로 보냈으니까 모든 신호 종결하고 다른 자극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야. 자, 제거하는 기자가 첫 번째가 분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분해죠. 또 하나가 시냅스 전 뉴런에서 재흡수해서 가는 방법. 시냅스 전 뉴런이 재흡수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응용 문제 풀 준비를 할 건데 그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2번은 풀었었지?
자, 그러면 1번 체크하세요. 1번, 3번. 일단 6번까지 먼저 풀어보세요. 2번 빼놓고 6번까지 풀어보십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3번을 제일 많이 틀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되게 공부했던 부분인데도 가장 많이 틀릴 거야. 자, 일단 1번 답은 여러분 뉴런에서 그림을 좋아하게 됩니다. 달을 보면 다 딱 봐도 뭐야? 감각 뉴런이야. 그죠?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 감각 뉴런이야. 그러면 이 감각 뉴런의 자극이 나로 갈 거고 나의 자극이 가로 가지 가에서 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가 생기는 뉴런은 누구만? 가만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 거야. 자, 2번 뉴런 나 연합 뉴런이야. 연합 뉴런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다? 중추. 자, 중추는 다시 말하면 어디다? 뇌와 척수. 3번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의 기후. 구심성 뉴런 기억. 그래서 감각 뉴런. 그러니까 다. 원심성 뉴런은 이응해서 원심성은 운동 뉴런이다. 그래서 가. 구심성은 다, 원심성은 가. 자, 3번의 경우 보세요. 3번에서 여러분 많이 틀리는 거. 기억을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기억이 칼륨 이온이어야 돼.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자, 여러분 봐요.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극을 여기다 줬어. 두 군데가 있어. 여기와 여기에 자극이 있어. 자, 자극이 어디에 먼저 도착해? 여기에 먼저 도착하지. 그럼 얘가 자극을 받아서 탈공극이 일어날 때 얘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아서 공극이야.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버리게 되면 얘는 이제 탈공극 시작하는데 얘는 재공극이 될 거야. 맞죠? 지금 그림에서 얘도 흥분 중이고 얘도 둘 다 흥분 중이야. 그럼 둘 다 흥분 중이면 둘 중에 하나는 탈공극, 둘 중에 하나는 재공극이 돼야 되는데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운 애는 모든 반응이 끝나가는 재공극, 자극을 준 데서 멀리 있는 애는 이제서 흥분을 시작하는 탈공극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동하는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고 이때 이동하는 이온은 무조건 칼륨 이온이 돼야 돼. 근데 그림에서 보면 기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칼륨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세포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는 위가 내부예요.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위가 외부였지? 그때도 내가 말했어. 나는 지금 그림을 위를 외부로, 아래를 내부로 그리지만 그림에 따라서는 위가 내부, 아래가 외부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뉴런을 확대해서 그릴 때 여러분한테 설명해서 그릴 때는 여기를 확대해서 그렸어. 여기를 확대했으니까 위가 외부가 아래가 내부였던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확대해서 그림을 그렸다? 위가 내부, 아래가 외부가 되거든? 항상 위가 외부다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칼륨이 이동을 했는데 칼륨은 무조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니까 이게 칼륨이고 위가 내부, 아래가 외부가 되고 이때 이동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나트륨입니다. 이거 많이 틀리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칼륨이온, 얘는 나트륨이온. 그렇다면 가와 나중 칼륨이온이 더 많은 곳은 당연히 내부가 되겠지? 그래서 가가 되는 거예요. 4번. 자, 뉴런에 자극을 주면 한 방향, 양방향 다 가는. 가에다 주면 가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갈 거야. 가에다 자극을 주면 가에서 나, 나에서 가로 갈 거야. 근데 나에다 자극을 주면 나부터 시작해서 가와 다로 동시에 갈 거야. 지금 그림에서 봤더니 누가 플러스 35. 플러스 35는 제일 꼭대기야.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나.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 애가 B에서도 발견되고 F에서도 발견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극을 어디다 준 거야? 나에다 자극을 줘서 양쪽으로 대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D와 E가 똑같이 마이너스 70이고 B와 F가 둘 다 두 칸 떨어져 있잖아. 둘 다 똑같이 플러스 3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자극을 준 지점은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E와 F에서 모두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무조건 E가 됐건 F가 됐건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에 많아야 돼. 자, 맞았죠? 자, T 시점에 C에서는 세포 안으로 칼륨이 유입된다. 자,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리집에서는 절대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면 안 되지. 자, 내가 아까 말했죠? 마리집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뭐만 한다? 자극이 전도되기만 한다. 라고 얘기했어. 자극 전도 속도 빠르다고 했죠? 기록 보면 안 됩니다. 답은 니은만 불러야 돼요. 자, 5번으로 가면 A하고 B를 잘 보세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오른쪽까지 진행이 됐어? B죠? 그럼 B가 자극을 준 데서 더 가까워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 자극을 줬어야 되는 거야?
니은에다가 자극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기억이다 아니고 니은이다. T1일 때 A에서 자 T1일 때 A 플러스 30 최고점 찍었지. 이때 뭐라 그랬어?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30이 되는 거야. 맞았어요? T1일 때 B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죠? 재분극이죠? 그럼 재분극일 때 누가 이동한다?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다? 맞아. 그래서 니은하고 뒤져.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A하고 B에다 자극을 줬는데 다하고 라에서 흥분이 일어난 거야. 이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뉴런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자극 주잖아? 얘가 다 흥분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다 자극을 주잖아? 그럼 얘랑 얘만 흥분하는 거야. 얘가 가고 나고 다 라가 된다면 A하고 B에다 자극을 줬더니 다하고 라가 흥분을 했다. 그럼 어떤 얘기야? 얘가 A 또는 B, 얘가 A 또는 B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A하고 D에다 자극을 줬대. A하고 D에다 자극을 줬더니 나와 다와 라가 흥분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에 자극을 줬대. 여기에다 자극을 줬는데 다가 흥분하는 건 맞지만 나가 흥분할 수는 없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D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D에다 자극을 줬더니 A하고 D에다 그럼 D에다 자극을 줬으면 여기는 흥분하는 게 당연해. 맞지? 근데 누구 흥분했대? 얘도 흥분했대.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A는 여기에 자극을 줬으니까 혼자 흥분한 거고 얘는 D에다 자극을 줬더니 얘가 B라서 D 때문에 B까지 그냥 흥분을 한 거야. 이해되죠? 그 마지막에 B와 D에 자극을 줬대. 그럼 B는 얘니까 B에다 자극 주면 다가 흥분하겠네? 그 다음 D에다 자극 줄 때 얘가 자극 주면 나도 흥분하겠네. 나하고 다가 흥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흥분이죠. 다랑 나랑. 아 얘가 나구나. 얘가 다네. 그러면 나하고 누가 흥분한 거야? 나가 흥분하게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는 당연히 하나 남은 거 누가 되겠어? C가 돼야 되겠지. C. 자 그러면 기억은 플러스이다. 어때요? 기억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아래쪽에 흥분을 한 거니까. 자 지금 또 A의 역지성의 자극을 줬다. 그럼 A의 역지성의 자극을 열어준 거잖아. 그러면 틀리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만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몇 개? 7번으로 갈게요. 7번 같이 봅시다. 7번을 보면 그림과는 어떤 뉴런의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래. 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었더니 뭐가 일어났어? 활동전이가 일어났죠. 정상이야. 근데 나는 자극은 똑같이 줬는데 나트륨 통로 또는 칼륨 통로 하나가 억제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나 그림 보세요.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 그림. 탈분극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얘들아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 내가 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이거 어려운 파트야. 대답해줘야 돼. 자, 탈분극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나 그림에서. 안 일어났지? 그럼 탈분극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탈분극은 나트륨 때문에 일어나? 칼륨 때문에 일어나? 나트륨.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야 되거든 원래? 자극을 똑같이 줬으니까. 근데 탈분극이 안 일어났다는 거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분극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럼 지금 이거는 X는 나트륨의 이동을 억제하는 물질이야. 이걸 나중에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자극을 받았는데도 살짝 탈분극이 일어나지만 결국 활동연기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칼륨문이 닫혔다. 나트륨문은 정상인데 칼륨이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활동전이 일어나 칼륨이 제대로 이동을 못하니까 재분극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나트륨 통로가 막혔다. 나트륨의 이동이 억제됐다? 그러면 살짝 막전이가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활동전이 못 일으키고 그냥 밑으로 가는 거야. 근데 칼륨문이 막히면 활동전이 일어나는데 재분극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는 거라서 하나는 칼륨 통로가 억제됐을 때, 하나는 나트륨 통로가 억제됐을 때로 봐줘야 됩니다. 은우야? 그러면 안 돼? 자, 그럼 봅시다. 가에서 정상을 말하는 거야.
나트륨의 막투가도분의 칼륨의 막투가도. 칼륨 위주로 보자. 분자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칼륨의 막투가도는 언제가 더 크다? T2일 때가 더 크다. 그럼 칼륨의 막투가도는 T2일 때가 크다. 맞네요. 자, X는 칼륨의 이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의 이동을 억제한 거죠. 왜?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서 T3일 때, 자 T3일 때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높다. 어떤 경우에도 나트륨은 어디가 많다? 세포 바깥 쪽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거 설명 어떻게 되시면?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여기에다 자극을 준 거야. 자, 뉴런에다 자극을 딱 주잖아? 그럼 그 자극은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갈 거야? 이쪽으로 쫙 갈 거야.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 A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B라는 곳이 있어. A가 만약에 2c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4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자. 자극을 준 곳. 여기를 0이라고 놓고 보면. 이해됐어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가 2cm/ms야. 1ms 동안에 2cm를 이동하는 거야. 얘 자극 전도 속도가 2cm/ms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자극을 딱 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1, 2, 3, 4, 4초 정도를 기다려. 여기서 말하는 4초는 4ms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극을 주고 나서 4ms를 기다린 다음에 4ms가 되는 순간 딱 멈추게 하고 얘는 막전이가 얼마고 얘는 막전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거야. 그럼 보자. 자극을 주자마자 얘가 A까지 달려갈 거야. 여러분 A까지 달려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1초 걸릴 거야. 1초 걸리는데 내가 기다리는 시간 아직 몇 초 남았어? 3초 남았지? 그럼 얘는 3초 동안 뭐 하겠어? 활동전이 그래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3초 동안 흥분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자극을 주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은 둘 중에 하나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착한 다음에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4초가 지났을 때 딱 멈추게 하면은 흥분이 끝나든지 흥분이 되다가 말든지 흥분을 막 시작하든지 달리고 있든지 어느 구간에서가 딱 멈추게 될 거야. A는 1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3초 흥분하고 있다가 나한테 발견이 되는 거야. 그럼 B는 보세요. 자극을 여기다 줬어. 그럼 B까지 가는 데는 몇 초 걸리겠어? 2초. 그럼 얘는 2초 달렸기 때문에 2초가 남았잖아. 2초 동안의 활동전이 그래프를 타고 움직이다가 딱 멈춘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빨리 도착했으니까 흥분을 오래 했을 거야. 흥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활동전이 그래프를 타고 갔을 거라 이쯤 갔다면 얘는 2초까지밖에 흥분을 안 했으니까 가다가 이쯤 됐을 때 딱 멈춰서 발견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운 애는 더 오랫동안 흥분했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존재하고 얘랑 비교하면 더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쯤에 가서 C가 있었는데 얘가 6cm였어. 가는데 몇 초? 3초. 그럼 반응 1초밖에 못하니까 막 요만큼 가다가 딱 여기서 관찰이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주고 관찰하는 이 시간은 뭐하고 뭘 계산해야 되는다?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착한 다음에 흥분,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 이동하는 데 오래 걸리면 반응은 짧게 할 거고 이동을 짧게 하면 반응을 오래 할 거야.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자극을 준 장소. 여기는 어떻게 했어? 이동을 안 할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동은 안 하고 4초 동안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4초일 때 얼마인지 측정하면 되고 얘는 3초 반응할 거라 3초일 때 얼마인지 측정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봅니다. 여기가 A라는 뉴런이고 얘가 B라는 뉴런이야. 근데 A 뉴런은 2cm/ms고요. B라는 뉴런은 3cm/ms.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봐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자극을 D1에다 줍니다. D1에다 주고 4ms 기다렸다가 딱 멈추게 하고 모든 애들의 막전이를 측정한 거야. 그리고 1ms 흥분했을 때, 2ms 흥분했을 때, 3ms 흥분했을 때 막전이가 다 여기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A의 D1은 이동한다 안 한다?
자극을 준 장소잖아.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얘는 몇 초 내내 흥분할 수 있겠어? 자극을 주자마자 4초 내내 흥분할 거야. 그럼 얘는 뭐야? 0초 이동하고 4초 흥분할 거야. 얘는 어떻게 돼요? 가는데 몇 초 걸려? 1초. 그럼 몇 초 흥분할 거야? 3초 흥분할 수 있어. 얘는 가는데 2초 걸리니까 2초 흥분. 얘는 가는데 몇 초 걸려? 3초 걸리니까 1초 흥분. 얘는 4초 걸리기 때문에 흥분 하나도 못하고 흥분 시작하려고 할 때 딱 잡힌 거야. 그럼 보세요. 4초 흥분했다. 4mS. 여기는 마이너스 70. 자, 그래서 D1은 마이너스 70인 거야. 반면에 D2 보세요. 1초 이동하고 3초 흥분했잖아. 3초 흥분했으면 3초에서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80. 얘는 지금 마이너스 80인 거야. 자, D3 볼게요. 가는데 2초 걸리고 2초 흥분했어. 2초 흥분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면 플러스 10. 얘는 지금 막전이가 플러스 10. D4 가는 데까지 3초 걸리고 1초 흥분했어. 1초 흥분했을 때 위로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60. D5는 가는데 4초 걸렸기 때문에 흥분 하나도 못했어. 마이너스 70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D1이 여기까지 갔어. D2는 여기까지 갔어. D3는 여기까지 가고 D4는 여기까지 가고 D5는 아직 여기야. 그럼 봐봐. D1이 자극을 준 곳이잖아. 가장 흥분 오래 했어. D2는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워. 그럼 D1을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 그래서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가장 오른쪽. 그럼 자극을 준 데서 멀어질수록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 이해됐죠?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가장 오른쪽이다. 요거 알아둬야 되고 자극을 준 곳이 가장 오른쪽이야. 사실은. 왜? 흥분을 하나도 안 하고 흥분만 할 거라서. 그럼 우리 3cm 퍼스클을 봅시다. 이거 조금 딱 떨어지진 않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어차피 자극을 준 장소라서 이동을 하지 않고 흥분만 할 거야. 얘는 가는데 몇 초 걸려? 3분의 2초 걸려. 그럼 흥분을 몇 초 할 거야? 3분의 10초 흥분할 수 있어요. 자, 얘는 가는데 몇 초 걸려? 3분의 4초 걸려. 흥분은 3분의 8초 할 거야. 얘는 가는데 3분의 6초니까 2초네? 그럼 흥분도 2초 할 거야. 얘는 가는데 3분의 8초 걸려. 그럼 흥분은 3분의 4초 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0초 이동하고 4초 반응했으니까 D2가 여기야. 얼마? 마이너스 70. 자, 3분의 2초하고 3분의 10초 반응해서 3분의 10초 반응하면 여기 올라가. 여기 마이너스 80, 여기 마이너스 70이라서 마이너스 76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76.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6, D2가 돼요. 자, 얘는 3분의 4초 이동하고 3분의 8초 반응할 거야. 3분의 8초 반응해서 옆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64이니까 마이너스 6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8. 자, 그 다음에 D4 보세요. 얘는 가는데 2초 걸리고 반응 2초 했으니까 뭐 플러스 10. 그래서 얘가 D4가 되는 거지. 얘는 여기가 D3가 돼. 마지막 여기 D5 볼게요. 가는데 3분의 8초 걸리고 흥분은 3분의 4초 했지? 그럼 3분의 4초 흥분하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거 어느 특정한 지점이 있어. 그럼 자극을 준 곳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일단 빼고 나머지 시간은 활동전이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서 흥분하는 시간으로 그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비교해보자. 똑같이 D1은 자극을 준 장소라서 전도 속도가 빠르건 느리건 값이 항상 같아야 돼. 자극을 준 장소는 위아래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자극을 준 장소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누가 전도 속도가 빨라? 아래에 있는 애가 전도 속도가 빠르지. 그러면 똑같이 D2지만 누가 먼저 도착한 거야? 밑에 있는 애가 먼저 도착했지. 먼저 도착했으니까 흥분도 더 오래 하겠지. 그럼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림 봐봐. 똑같은 D1은 자극을 준 장소랑 같이 있지만 D2 누가 더 오른쪽이야? 빨간색이 더 오른쪽이지. D3도 빨간 애가 오른쪽이고 D4도 빨간 애가 오른쪽이야. 누가 더 오른쪽? 같은 장소라면 전도 속도가 빠른 애가 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비교할 때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극 준 곳에서
가까울 때.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입니다. 자극을 준 장소가 가장 오른쪽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만약에 전도 속도가 다른 두 개의 뉴런이 있다면, 두 개의 뉴런의 동일 지점이 있다면 전도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오른쪽입니다. 세 번째, 관측한 시간이 더 나중 시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4ms에서 관측하지 않고 만약에 1초 더 기다려요. 5ms에서 관측했다고 치자. 그럼 뭐야? 1초만큼 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초 더 오른쪽까지 갈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전도 속도가 다르다면 전도 속도가 더 빠른 애가 오른쪽이고, 더 나중 시간, 한 1초라도 더 나중에 관측했을 때가 오른쪽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나와요. 두 개의 뉴런이 있는데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그러면 2 대 3, 1 대 2. 자, 두 개의 뉴런의 전도 속도가 x 대 y면 자극 준 곳에서의 거리가 x 대 y인 곳의 막전이가 동일하다. 자,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의 막전이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3이야. 얘가 2고 얘가 3이야. 얘가 0이야. 얘가 2초 갈 때 얘는 3초 가잖아. 그러면 얘 1초 이동할 때 얘는 1초 동안 얘는 2cm 갈 때 얘는 3cm 가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이 1초 이동 3초 반은 1초 이동 3초 반이죠.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2대 3이면 거리가 2대 3인 곳에 막전이 같아. 2초 동안 얘는 4cm 갈 거야. 얘는 2초 동안 6cm 갈 거야. 그러면 6cm 가는데 2초 걸리고 2초 반응해. 얘는 2초 걸리고 2초 반응하잖아. 2cm/ms라. 다시 말하면 전도 속도가 2대 3이면 거리가 2대 3, 거리가 4대 6인 곳에서 같은 시간에 도착하니까 결국 뭐가 같아지는 거야? 막전이가 같아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여요. 뉴런의 전도 속도가 x 대 y면 자극 준 곳에서의 거리가 x 대 y인 곳의 막전이가 같다. 일단 요거를 어디에서 보냐면, 자, 82페이지 볼게요. 자, 82페이지 보면 막전이 변화 그래프 사용 설명서라고 나오죠. 뉴런의 각 지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자, 뉴런의 각 지점의 관점이라는 거는 D2는 D2 지점에서 관측하는 거야. D2는 D1에서 2cm 떨어져 있으니까 1초 이동하고 3초 반응할 것이다. D2는 D2대로, D3는 D3대로 그 각 지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뉴런의 각 지점에서 전체 시간, 우리가 관측한 시간은 뭐하고 뭐를 더합시다? 이동 시간과 막전이가 변하는 흥분 시간으로 더해서 관측하는 거예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흥분 시간 또는 반응 시간이라고 적어주세요. 전체 시간은 이동 시간, 그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하나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 한 개의 뉴런으로 봤을 때 처음 흥분이 발생한 지점과 가까운 순서와 막전이 그래프에서 원점과 가까운 순서 반대다. 무슨 얘기야?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멀리 가야 된다. 그 소리죠. 빨리 도착했으니까 멀리 가겠지? 그래서 흥분을 준 곳과 가까울수록 막전이 그래프에서 반응이 더 진행돼. 다시 말하면 더 오른쪽인 상태다. 흥분을 준 곳과 가까울수록, 자극을 준 곳과 가까울수록 이겠죠? 반응이 더 진행돼서 오른쪽까지 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건 필요 없고. 세 번째, 자극을 준 곳의 막전이는 이동을 어차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되죠? 반응 시간만 계산, 흥분 시간만 계산하면 돼요. 0 플러스 흥분 시간. 이건 뉴런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뉴런 두 개를 얘기하는, 두 개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자.
처음 자극이 주어지는 지점이 같으면 막전이 그래프에서 각 지점의 위치 순서도 동일하다. 2cm/ms에서 D5가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3cm/ms도 D5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동일한 지점을 비교하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른 뉴런의 지점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더 많은 경로를 지난 상태. 화살표 쓰세요. 더 오른쪽. 동일한 지점을 비교하면 전도 속도가 빠른 뉴런이 더 오른쪽 값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흥분의 전도 속도가 다르더라도 막전이 그래프가 같으면 처음에 자극을 준 곳은 위아래 값이 같아야 된다. 왜? 이동하지 않을 거라 전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자극을 준 곳은 전도 속도와 상관없이 자극을 준 곳은 막전이가 같아야 된다. 자, 이때 우리가 더 오른쪽이다, 더 왼쪽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마이너스 80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자, 자극을 A 또는 B에 줬어요.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80. 자, 자극은 A에다 준 거야, B에다 준 거야? B에다 준 거죠?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은 여기, 마이너스 80은 여기. 누가 더 오른쪽?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 얘가 더 오른쪽. 그럼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다. 자극은 B에다 준 거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풀어보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 81페이지에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2cm/ms, B는 3cm/m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대충 숫자를 따져서 D1, D2, D3, D4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극을 D1에다 주고 4초 후에 보는 거야. 자, 거기 보면 D1은 마이너스 70, D2는 마이너스 80, D3는 플러스 10, D4는 마이너스 60쯤, D5는 마이너스 70이죠? 자, B는 D1 마이너스 70, D2도 3분의 10초 반응한 거라 거의 3분의 10초인가? 그럼 3분의 10초가 얼마 정도 나오겠어? 마이너스 한 75 정도 나오면 되겠죠? 75, 74, 76 이 정도 나오면 돼요. 그 다음 D3. 자, D3 같은 경우는 3분의 4초 이동하고 3분의 8초 반응할 거야. 그러면 3분의 8초 그려서 올라가면 약 마이너스 65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 D5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2초, 반응 2초, 플러스 10.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cm/s고 얘는 3cm/ms야. 그럼 얘는 거리가 2대 3 떨어진 곳의 막전이가 같아요. 전도 속도가 2대 3이라서 거리가 2대 3 떨어진 곳이 같아야 돼. 2 떨어진 곳이 누구야? 플러스 10. 3 떨어진 곳이 누구야? 얘가 4cm, 얘가 6cm. 그래서 값이 같은 거. 알죠?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의 막전이가 같다. 를 해야 돼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생명과학의 가장 킬러 파트가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에서 요런 문제 푸는 거. 좀 이따가 연습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더 오른쪽에 있을 조건. 자, 여기 지금 더 오른쪽에 있을 조건 세 가지가 있었지? 자, 경과된 시간 어떻게 될수록 더 낮은 시간이 있어요. 경과된 시간이 더 낮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극을 준 곳에서 더 가까울 때. 자극을 준 곳에서 더 가까울 때. 83페이지 보는 거예요. 83페이지 맨 위. 더 오른쪽에 있을 조건. 첫 번째, 경과된 시간, 측정한 시간이 더 낮은 시간일 때 자극을 준 곳에서의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더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라는 거는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더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극을 D1에다 줬대요. A하고 B 똑같아. D1에다 주고 D2에서 막전을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T2야. 누가 먼저 시간이고 누가 나중 시간인지는 몰라. T1이 나중 시간일 수도 있고 T2가 나중 시간일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일단 제일 먼저 뭐 찾아볼 거냐면 잘 보세요.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른지 찾아볼게요. 자, A하고 B 중에 여기 써져 있는 숫자 4개 숫자 있어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플러스 10 여기 숫자 4개가 써있거든. 이거 4개 보고 여러분 판단하는 거야.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A가 빠르지? 어디 비교해야 돼? T2. T2에서 똑같이 있는데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10이야. A는 마이너스 80이고 B는 플러스 10이야. 누가 더 오른쪽이야? A.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A가 더 빠른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A가 더 빠르다는 거는 이것도 더 얘가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거야. A가 더 빠르니까 똑같은 시간에서 얘가 여기 뭐야? 플러스 30보다 얘가 더 오른쪽. 얘가 플러스 10보다 얘가 더 오른쪽. 이해됐어요? A가 더 빠르면 T1일 때건 T2일 때건 항상 A가 B보다는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부등으로 한 거야. 더 오른쪽이다. 그 다음 비교할게.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낮은 시간이야? T2가 더 낮은 시간이지. 왜?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80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얘가 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겠어. 얘네들이 비교하면 얘가 더 오른쪽이야. 얘네들이 비교하면 얘가 더 오른쪽이야. 지금 하는 말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써보세요. A에 있는 이 마이너스 60은 제분극의 마이너스 60일까? 8분극의 마이너스 60일까? 적어보시고요. 마이너스 60 옆에다 적어봐. 제분극의 마이너스 60일까? 8분극의 마이너스 60일까? 자,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플러스 10은 제분극의 플러스 10일까? 8분극의 플러스 10일까?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10이 제분극일까? 8분극일까? 각각 한번 적어보십니다. 자, 이 마이너스 60 제분극이야? 8분극이야? 그렇지. 제분극. 왜 제분극?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제분극이야? 8분극이야? 그렇지.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그럼 플러스 10 중에서도 여기 있는 애가 아니라 플러스 30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거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찾아내서 거리, 그 다음에 뭐 측정 시간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3번에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면 A가 전도 속도가 빠를까요? B가 빠를까요? A. A가 빠르겠지. 왜? A가 뭐가 있으니까? 말이. 말이 있기 때문에. A가 빠른 거 확실해. 근데 옆에 있는 표에서 스몰 a랑 스몰 b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모르겠어. 자, 그럼 여러분은 a, b 중에 누가 대문자 a고 누가 대문자 b인지 찾으시고요. 1, 2, 3, 4가 D1, D2, D3, D4 중에 누군지 찾아봐. 뭐를 찾아야 돼?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다. 전도 속도가 빠를수록 오른쪽이다. 이거 찾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운 거 최대한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십니다. 이거 하려면 활동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됐어요? 일단 스몰 A, 스몰 B 중에 누가 더 빠르지? B가 빠르지? 뭐 비교하면 돼요? 이거 비교하면 되죠?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15가 오른쪽이라 얘가 빠르면 얘가 더 오른쪽이지? 얘가 더 오른쪽이고 얘가 더 오른쪽이고 얘가 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뉴런 A고 얘가 뉴런 B가 됩니다. 자극을 D1에다 줬기 때문에 자극을 준 장소는 위아래 값이 같으면서 가장 오른쪽이어야 돼. 위아래가 같을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죠? 마이너스 70. 얘가 D1.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지. 얘잖아? 그래서 나머지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얘를 제외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얘지? 그럼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얘가 D2. 근데 얘네 둘 중에 D3야 D4가 나올 건데 자, 그럼 비교해봐. 여기는 플러스 5랑 여기는 마이너스 55를 볼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65보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65보다 얘가 더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봐. 플러스 5가 여기 있어요. 플러스 5가. 플러스 5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얘보다 더 오른쪽이래. 그럼 더 왼쪽이래.
왼쪽이지? 마이너스 65 어디 있는 거야? 여기쯤에 있는 거야. 요 마이너스 65야. 이해되죠? 자, 이해보세요. 마이너스 55보다 더 왼쪽이야. 그럼 마이너스 55는 이쯤 될 거야. 근데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마이너스 55보다 더 왼쪽이라는 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7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70이야. 이 마이너스 70과 이 마이너스 65 누가 더 오른쪽이야? 얘가 더 오른쪽이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자극을 준 데서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D3. 얘가 제일 멀리 있는 D.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멀고 가까운 거를 찾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두 뉴런의 이동 속도가 x 대 y인 경우 자극 중구수로부터의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 막전이가 동일하다. A하고 B를 비교하면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마이너스 80이래요. 아, 자, 3cm per ms예요. 자,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3이래. 그럼 B가 3이라고 일단 적습니다. 근데 B가 D2가 마이너스 80이고 A는 D1이 마이너스 80이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A의 4cm와 B의 6cm가 막전이가 같지? A의 4cm와 B의 6cm가 막전이가 같다는 얘기는 A4 대 B가 6이 같으니까 A 대 B 되는 거야. 그럼 A는 전도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B가 3이래. 그러면 A는 당연히 몇이 돼야 되겠어? 4 대 6에 맞으려면 2cm per ms가 그냥 나온다는 얘기야. 다른 거 안 따져. 그냥 요거만으로 바로 전도 속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조금 쉬우네요. 자, 84페이지 1번에 신경 A와 신경 B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써있는 것처럼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 각각 구하시고요. 기억에 들어갈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 다음 밑으로 가면 Q하고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 여기서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 다시 각각 구해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A, B 흥분 전도 속도, 밑에 있는 그림에서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 서로 다르니까 각각 한번 구해봐.
1번. A와 B의 행분 변초 속도 A가 얼마? 10cm. 2. B가 3. 3. A가 2라는 거를 먼저 밝히면, 자, D1이 4cm 떨어져 있어요. 5ms 줬어. 그러면 4cm 떨어져 있는데 5ms는 가는데 몇 초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몇 초 흥분해야 돼? 3초 흥분해야 돼. 우리한테 5ms 줬거든? 근데 몇 초 동안 이동했는지 모르겠지만 3초 흥분해야 돼. 근데 5초가 채워지려면 몇 초 흥분해야 돼? 몇 초 이동해야 되겠어? 2초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2초 동안에 몇 cm? 4cm를 갔기 때문에 얘가 2cm/ms야. 근데 A의 4cm와 B의 6cm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잖아. 4 대 6.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 거야. 자, A의 D2는 6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5ms 동안 6cm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3ms 걸려. 그럼 반응은 몇 초밖에 못해? 2ms밖에 못해. 2ms일 때 얼마야? 플러스 30.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30이 나오는 거죠. 소준아 풀고 있는 거야? 맞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 밑에 A의 전도 속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1.5. 그 다음 B는 1. 1. 오케이. 그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럼 옆으로 가서 1번하고 2번 풀어보세요. 1번과 2번. 페이지 1번, 2번.
자, 답 나왔어요? 1번 답 뭐 나왔어? 이은지 니은. 2번 답은? 기억 니은 기은지요. 니은. 자, 1번 답을 먼저 보면 1번을 보면 지금 이게 얘가 전체 속도가 2라고 이미 나왔죠? 2라고 나왔는데 얘 4cm하고 얘 6cm가 같아. 그러면 4cm와 6cm가 같으니까 얘가 2대 3. 이건 이제 바로 나왔지. 그럼 얘를 보자. 지금 4cm 떨어진 곳이야. 그럼 시간이 k초야. 2cm가 밀리세크라 4cm 떨어진 곳까지 2ms 걸려. 그런데 마이너스 80 나오려면 몇 초 분해야 돼? 4초 분해야 돼. 그러니까 k는 몇이 나오는 거야? 6ms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k는 6ms로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B에서 흥분 연도 속도는 3이다. 이거 맞았어. K가 D3에서 A가 K일 때 6ms일 때 D3에서 A하고 B라고 돼 있어요. 자, D3는 8cm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8cm 이동이니까 4초 이동하고 2초 반응한 거야. 2초 반응했을 때 막점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cm가 밀리세크라 3분의 8초 이동하고 3분의 10초 반응한 거야. 그럼 2초 반응했을 때랑 3분의 10초 반응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큰 거야? B의 막전이가 더 커야 되겠죠? 답은 니은만.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여러분 2번 알아둘 거는 자극을 여기다 줬어. 그럼 도대체 얘가 누구냐? 자극을 준 장소 어디냐? 자극을 준 장소 뭐라 그랬지? 위아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가장 오른쪽 값이어야 돼. 그럼 여기 누구야? 이미 얘가 같아. 그럼 얘가 자극을 준 장소야. 근데 우리한테 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흥분만 했는데 마이너스 80이 되면 몇 초 흥분해야 마이너스 80이 돼요? 3초. 그럼 뭐야? 얘는 0 플러스 3이라 K 자체가 3ms인 거야. 그럼 여기로 생각하자. 얘는 3cm 떨어져 있으니까 1초 이동하고 2초 반응할 거야. 2초 이동하고 1초 반응할 거야. 3초 이동하고 0초 반응할 거라 얘 마이너스 70, 얘 마이너스 약 60, 얘 플러스 10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10인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D1이라면 얘가 D2. 그럼 얘가 D3, 얘가 D4 이렇게 되죠? 근데 전도 속도가 3대 6이래. 자, 전도 속도가 3대 6이면 뭐다? 거리가 3대 6인 곳에서 막전이가 같아야 돼. 거리가 3대 6인 곳에서 막전이가 같으려면 D2와 D3가 같아야 돼. 얘의 D2와 얘의 D3가 같아야 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0이 돼야 되겠죠. 전도 속도가 x 대 y라서 거리가 x 대 y인 곳에서의 막전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10이다. 계산하지 않아도 플러스 10이 나와야 돼요. 아직은 조금 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지금 3번과 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이 조금 더 쉽고 4번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잘 찾아보십니다.
자, 3번에서 자극을 준 지점은 어디예요? Q Q. 그 다음 이동 속도는 3 3. 그 다음 5ms일 때 D2에서 추가로가 높은 이유는 NA K K.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자극을 지금 주고 5ms가 지났는데 딱 보면 가장 오른쪽 누구야? 얘가 얘보다 오른쪽이라 자극을 준 데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준 거야. 근데 몇 cm 떨어져 있어? 6ms 떨어져 있어. 6mm가 아니라 6cm 떨어져 있어. 자, 5ms 동안 이동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3ms 흥분을 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몇 ms 이동했다? 2ms 이동한 거야. 2ms 동안 몇 cm? 6cm 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3cm/ms인 거야. 그런데 5ms일 때 D2에서 이거 앞두가로. 자, 얘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얘가 더 오른쪽이야. 그럼 뭐야? 마이너스 80보다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3초 걸려. 반응 몇 초 하겠어? 2초 하겠지. 그럼 반응 2초 했을 때는 내려오고 있는 플러스 10이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제분극의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칼륨 이온의 이동이 더 많아야 돼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딱 보자마자 누구 비교하면 돼? 얘네 둘 비교하면 되지? 누가 더 오른쪽이다? 얘가 더 오른쪽이야. 그러면 얘가 더 오른쪽이어야 돼. 얘가 더 오른쪽이어야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애가 마이너스 80이어야 돼서 자, 이렇게 A하고 B를 보면 P에다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마이너스 80이고 얘가 마이너스 54야. 그럼 얘가 제일 오른쪽, 이 중에서는 얘가 제일 오른쪽이야. 맞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비교할게요. 얘하고 얘를 비교할 건데 플러스 30보다 더 오른쪽이라는 거는 제분극의 마이너스 44야. 맞죠? 플러스 30보다 B가 전조 속도가 빠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오른쪽이어야 돼. 그럼 얘는 제분극의 마이너스 44야. 얘는 플러스 30이고. 그런데 마이너스 60이 플러스 2보다 왼쪽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2가 여기쯤이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60이 더 왼쪽이 되려면 여기밖에 안 되지. 그럼 얘는 뭐야? 8분극의 마이너스 60인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30인데 얘는 8분극의 마이너스 60이야. 얘가 가장 왼쪽인 거지. 맞죠? 얘는 플러스 30 여기야. 얘는 여기야. 그럼 누가 더 왼쪽이야? 얘가 더 왼쪽이라 가장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누구야? Q3. 얘가 제일 가까운 Q1. 얘가 Q2.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데스크에 얘기해서 오늘 수업만 영상을 보내달라고 해.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들어요. 알겠죠? 이거 복습을 해가지고 와야 이게 중요한 파트라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어와야 되거든. 자, 그래서 1, 2, 3, 2, Q1, Q2, Q3가 됐고 T1일 때 A의 Q3. 자, Q3 뭐라 했어 지금? 8분극. 그러니까 누구의 이동이? 나트륨의 이동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앞으로 갈게요. 앞에 가서 우리 아까 풀던 문제 이어서 드립니다. 좀 배웠으니까. 8번이 우리가 지금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거라 넘어가고 9번, 10번, 12번 세 문제 볼게요. 9번, 10번, 12번. 페이지 9번, 10번, 12번.
9번. 그림과는 이건 이제 딱 보자마자 A는 낭비의 결절, B는 마리집. 마리집에선 절대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기억이 나트륨이고요. 니은이 칼륨이에요. 기억은 언제나 밖에서가 높아야 돼. 다 틀렸지? 그 다음 2에서 니은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칼륨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능동송이라서 ATP 사용하는 거 맞지? 나와 같은 막투가도 변화. 다시 말하면 활동전이는 B에서도 나타난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활동전이가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야. 자, 10번을 보면 1은 거리는 짧게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전도속도 느린 거야. 2는 전도속도 빠른 거야. 그러면 2가 마리집, 1번이 마리집으로 쌓이지 않은 랑비의 결절이 되겠죠? 1번이 랑비의 결절, 2번이 마리집이야. 그러면 T1일 때 이온의 안의 농도는 누가 더 커야 된다? 나트륨이 커야 되죠? 칼륨이 커야 되죠? 그래서 맞았고 1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맞지? 랑비의 결절, 마리집으로 쌓이지 않은 곳에서는 활동전이 발생합니다. 2는 마리집이라 슈반세포 존재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님. 12번 같은 문제 잘 알아주세요. 12번 문제. 자, 이렇게 있는데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내부야. 뉴런의 내부 A, B. 자극을 여기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 B를 기준으로 한대요. 내가 기준으로 하면 상대편에서 기준값 빼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럼 보자. 여기에 자극을 주는 순간 얘네들은 아무도 흥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뉴런의 내부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으로 따지면 얘 마이너스 35, 얘도 마이너스 35. 분극이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35 빼봤자 0이니까 처음에는 둘의 값이 같은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35 빼기 마이너스 35랑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0이야. 근데 여기에 자극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얘가 탈분극이 될 거라, 예를 들면 얘는 여기가 플러스 15가 될 건데 얘는 자극이 아직 도착 안 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35인 거야. 그러면 플러스 15 빼기 마이너스 35로 점점 변해갈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35에서 점점 플러스 15가 될 거야. 그러니까 둘의 값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플러스로 커지게 되니까 점점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로 먼저 올라가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자극이 이쯤 지나가서 여기에 도착을 했다? 그럼 얘가 이제 마이 플러스 15가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35가 될 거라서 이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5 빼기 플러스 5니까 내려가야 돼. 근데 그래프에서 고르라는 문제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플러스 15, 얘가 마이너스 35였던 거야. 그랬다가 자극이 이쯤 온 거야. 이쯤 와서 얘는 모든 반응이 끝나서 마이너스 35가 됐고 얘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아서 마이너스 35가 된 구간이 잠깐 있었던 거야. 그럼 둘의 값이 다시 같아졌잖아. 그래서 나란한 부분이 나타나는 거야. 그랬다가 얘는 이제 자극이 끝나서 여전히 마이너스 35인데 얘가 이제서 흥분해서 플러스 15가 될 거라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야. 만약에 전도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AB가 엄청 가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거리가 좀 멀든지 전도 속도가 좀 느렸나 봐. 이 구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는 둘 다 분극인 구간이 둘 다 있었다는 거. 얘는 반응이 끝나서 분극, 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분극.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타났다고 봐야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오늘 과제는 내가 문제풀이는 따로 내지 않을 테니까 오늘 과제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우리 방학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휴강한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주는 휴강할 거 3월 1일인가? 휴강하고 여러분 계약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와서 수업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말라고. 자, 그러면 복습하고요. 6일 동안 열심히 복습하고 3월 8일인가? 3월 8일에 이 문제풀이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이렇게 배우세요. 공부했어요.